여보 또요? 아침에도 했고, 점심 전에도 했잖아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을 때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당신만 보면 참을 수가 없어서. 57세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혜숙입니다. 올해 55, 3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강원도 산간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냈고 그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57세 남자분과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첫날부터 알게 됐죠. 이 남자가 왜 이혼을 2번이나 했는지를요.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일 하루 3번, 주말 하루 5번, 57세 남자의 왕성한 체력 때문에 앞에 두 아내는 떠났습니다. 저는 3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분 손은 따뜻했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본 사람의 온기였죠. 이 이야기는 3달 전 겨울부터 시작됩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리는 모습을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습니다. 55세, 3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후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전엔 2개였는데 이젠 하나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친구 미숙이었습니다. 혜수가 나 미숙이야. 응, 미숙아. 친구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뭐해? 그냥 집에 있어. 또 혼자 있어? 안 되겠다. 내일 나와. 어디? 도서관 독서 모임 있잖아. 나 혼자 가기 심심한데 같이 가자. 망설여졌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귀찮았습니다.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집에만 있으면 늙어. 나와. 미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미숙을 만났습니다. 혜수가 여기. 손을 흔드는 미숙이 보였습니다. 같은 55세인데 미숙은 활기차 보였습니다. 오랜만이다. 그러게. 한 달 만이네. 함께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 소모임실에서 독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숙이 옆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저기 저분 봐. 양철순 씨래. 카페 하신대.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있는 남자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57세쯤 돼 보였는데 정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왜 가슴이 두근거리지? 이상했습니다. 독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달의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양철순이라는 분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주인공의 외로움이 공감됐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혼자 사시나 보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갔습니다. 모임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그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친구 따라왔어요. 저는 양철순입니다. 김혜숙이에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따뜻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근처에 제 카페가 있는데. 아, 망설여졌습니다. 미숙이 옆에서 팔꿈치로 쿡 찔렀습니다. 좋아요. 대답했습니다. 카페는 도서관에서 5분 거리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사세요? 양철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3년 됐어요. 그러시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오래되셨어요? 5년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오네요. 정말 예쁘네요. 함께 눈을 바라봤습니다. 산책하시겠어요? 날씨가 좋은데. 좋아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양철순이 물었습니다. 외로워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같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만이 아는 그 깊고 텅 빈 외로움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 덮인 나무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네요. 혼자 보기 아깝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 혼자 보기 아까운 풍경이야.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같은 풍경을 같이 본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네. 올게요.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오늘따라 집이 덜 쓸쓸해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5세 교사 출신 과부.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분 앞에선 그냥 여자였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본 떨림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양철순, 57세, 혼자 산 지 5년.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될까? 기대가 됐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눈길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될 줄은, 그리고 결혼 첫날부터 놀랄 일이 벌어질 줄은, 평일 하루 3번, 주말 하루 5번, 그 숫자의 의미를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양철순과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고 말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양철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혜숙 씨, 네.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실까? 저와 함께 남은 인생 함께 하시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말이 막혔습니다. 재혼 말씀이세요? 네. 양철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잔을 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사실은요. 양철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 경험이 2번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3년, 두 번째는 5년 갔어요. 그러시구나. 혜숙 씨가 3번째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혼을 2번이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헤어지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격 차이였어요.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양철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격 차이라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혼이라 55세? 이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2번이나 했다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생긴다는 게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요? 재혼하려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좋은 분 만났어. 57세시고 카페 하시는 분이야. 정말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 엄마 혼자 계신 거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이에요.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행복하시면 저야 뭐라고 하겠어요. 고마워, 아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엄마. 응? 어떤 분이세요? 착하고 따뜻한 분이야. 외로운 것도 알아주시고. 그럼 됐어요. 얼른 결혼하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양철순에게 전화했습니다. 철순 씨. 네, 혜숙 씨. 저 함께 하고 싶어요. 정말요?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가 왔고 양철순의 딸도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양철순의 딸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민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기뻐서 그래요. 이제 혼자 아니시잖아요. 고마워.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양철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될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정리 잘하셨네요. 당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양철순이 웃었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고 화장대에 화장품을 놓았습니다. 하나씩 제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제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양철순이 상을 차렸습니다. 맛있겠는데요? 많이 드세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3년 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먹는 식사였습니다. 매일 이렇게 함께 먹을 거야. 행복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정말 재혼했구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양철순이 다가왔습니다. 뒤에서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샤워를 하고 잠옷을 입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는데 긴장이 됐습니다. 첫날 밤이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양철순이 먼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앉으세요. 네.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철순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오랜만이라 긴장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양철순의 손도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살며시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양철순이 불을 끄고 옆에 누우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혜숙 씨, 네, 고맙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줘서요. 저야말로요. 양철순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요. 3년 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체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외롭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양철순의 체온이 느껴지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뜨거웠습니다. 57세 맞나? 생각했던 것보다 양철순의 체력이 좋았습니다. 한참 후에 끝이 났습니다. 괜찮으셨어요? 양철순이 물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다행이에요. 오랜만이라 서툴렀는데.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이었어요. 함께 웃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양철순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저도 정말 행복합니다. 잘 자요. 네, 잘 자요. 눈을 감으니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이혼을 2번이나 했다는데 무슨 이유였을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떴는데 창밖을 보니 해가 막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시계를 봤습니다. 6시였죠. 몸이 약간 피곤했는데 어젯밤 오랜만이라 그런가 싶었어요. 옆을 보니 양철순이 깊이 잠들어 있었고 편안한 얼굴로 코를 골고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침실 밖으로 나왔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는데 찬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니 정신이 들었죠. 신혼 첫 아침이네.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이기로 했는데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어 육수를 냈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어요. 김치를 꺼내고 반찬들도 준비하며 잘 드실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찌개가 거의 다 끓었을 때쯤 양철순이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벌써 일어나셨어요? 네. 일찍 눈이 떠서요. 밤냄새에 잠 깼어요. 양철순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씻고 오세요. 곧 다 돼요. 네.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상을 차렸는데 밥그릇에 밥을 퍼담고 찌개를 뚝배기에 덜으니 신혼집 첫 아침상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 앞에 섰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안는 거예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양철순이었죠. 여보, 응?
목소리가 낮게 귓가에 들렸어요. 지금 식사 전인데요. 당황해서 말했는데 양철수는 그냥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어젯밤에 했잖아.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여보, 밥 먹고 말하려고 했는데 양철순이 천천히 저를 돌려세우며 눈빛이 어젯밤과 똑같더라고요.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손을 닦았습니다. 가스불을 확인했죠. 양철순이 제 손을 잡으며 침실로 향했는데 아침부터 놀라웠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밝은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이었죠. 양철순이 저를 안아줬어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서로를 느끼는 시간이었는데 밝은 빛 때문에 더 부끄러웠고 시간이 흐르면서 양철순의 체력이 정말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57세 맞나 싶을 정도로 활력이 넘쳤어요. 끝나고 침대에 앉아 있는데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도 어제도 했는데 시계를 보니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 밥이. 부엌으로 달려갔는데 찌개가 식어 있더라고요. 다시 불을 켜서 데웠습니다. 양철순이 씻고 나와 식탁에 앉더니 말했어요. 정성스럽네요. 식어서 다시 데웠어요. 괜찮아요. 맛있겠어요. 식사를 시작했는데 양철순이 밥을 정말 잘 먹더라고요. 첫 공기를 다 먹고 두 번째를 퍼가는데 많이 드세요 하고 말했죠. 운동 많이 해서 양이 필요해요. 건강하시네요. 식사를 마치고 양철순이 말했어요. 산책 다녀올게요. 매일 하거든요. 다녀오세요. 같이 가실래요? 아니에요. 집 정리 좀 할게요. 그럼 다녀올게요. 양철순이 외출했습니다.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며 물을 틀어놓고 그릇을 닦는데 어제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상인가? 첫 남편은 이렇지 않았죠. 조용하고 평범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커피를 내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며 그래도 외롭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양철순이 돌아왔는데 땀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다녀왔어요. 샤워하세요. 그럴게요. 양철순이 샤워하는 동안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찌개 재료가 있었는데 돼지고기를 썰고 김치도 썰어서 냄비에 넣었죠.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양철순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가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슬쩍 제 뒤로 다가왔죠. 왜 오시지? 의아했어요. 여보, 양철순이 불렀습니다. 네. 돌아봤는데 눈빛이 또 심상치 않았어요. 지금 요리 중인데요. 말했는데 양철순이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여보, 벌써요? 제가 물었어요. 아침에 했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너무 좋아서요. 양철순이 웃더라고요.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거부했습니다. 양철순의 표정이 굳었어요. 혜숙 씨, 아침에도 했어요. 지금은 점심 준비 중이에요. 안 돼요. 단호하게 말했는데 양철순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양철순이 거실로 갔어요. 가스불을 껐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혼란스러웠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했는데 상처받은 것 같은 양철순의 표정이 떠올랐죠. 거실로 갔어요. 양철순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철순 씨. 네.
화났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당신 기분도 생각해야 하는데. 양철순이 말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점심 먹어요. 네. 어색하게 식사를 했는데 대화가 없었죠. 설거지를 하는데 양철순이 다가왔어요. 혜숙 씨, 네. 제가 너무 그랬죠? 아니에요. 사실은 조절이 잘 안 돼요. 네. 당신만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래도 말을 잃었습니다. 노력할게요. 정말 노력할게요. 양철순이 말했는데 고마워요 하고 대답했죠. 오후가 지나갔어요. 다행히 양철수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 정도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생선을 구웠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죠. 식사를 하며 양철순이 말했어요. 오늘 요리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좋아요. 미소를 지었죠. 밤이 됐어요.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는데 긴장됐습니다. 오늘 또 그럴까? 양철순이 먼저 누워 있었어요. 불을 끄고 저도 누웠는데 어둠 속에서 조용했죠. 그냥 주무실까? 그런데 양철순이 움직였어요.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네. 오늘은 괜찮으세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생각해봤는데 낮에 거부했으니까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싶었죠. 네. 대답했어요. 양철순이 저를 천천히 안아줬습니다. 다시 완전히 하나가 됐는데 어둠 속에서 서로를 느끼며 뜨거운 시간이 흘렀죠. 끝나고 나서 시계를 봤어요. 11시였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며 손가락으로 세어봤죠. 아침에 한 번, 낮에는 거부했으니까 안 했고, 밤에 한 번, 두 번, 그런데 잠깐,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이면 두 번인데, 만약 낮에 안 거부했으면 세 번이었겠네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루에 세 번? 믿기지 않았습니다. 57세가 하루에 세 번을? 옆을 보니 양철수는 금방 잠들어 있었고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게 매일 계속될까? 낮에 거부하지 않았으면 정말 세 번이었을까? 불안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내일은 어떨까? 매일 이럴까? 하고 생각했는데 궁금하고 두려웠죠. 한참 후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깊게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왔을 때 제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결혼 2일째였어요. 낮에 거부하지 않았으면 정말 세 번이었을 거예요. 이게 매일 계속될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패턴이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 세 번, 매일같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결혼한 지 정확히 7일째였는데 그 일주일 동안 매일 똑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한 번, 점심 전으로 한 번, 밤에 자기 전에 한 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됐죠. 처음엔 놀랐는데 그 다음엔 당황했고 이젠 익숙해진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양철순이 이미 깨어 있었고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잘 잤어요? 네. 대답하기도 전에 양철순이 저를 안았어요. 또 시작이구나. 완전히 하나가 됐는데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죠. 끝나고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며 어제도 그제도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는데 양철순이 다가왔어요. 이젠 알 수 있었죠. 여보. 네. 또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밤이 됐는데 예상대로 양철순이 다가왔어요. 세 번째였죠. 화요일도 똑같았어요. 아침, 점심, 밤.
3번. 수요일도 마찬가지였는데 패턴이 완전히 고정됐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거울을 봤는데 눈 밑에 그늘이 생긴 게 보였습니다. 피곤하구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죠. 몸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아침을 준비했는데 양철순이 밝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잘 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활력이 넘쳤죠. 57세가 어떻게 이렇게 체력이 좋지? 신기했어요. 금요일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혼자 계산해 봤어요. 하루 3번, 일주일이면 7일, 3일씩 7번은 21번. 손이 멈췄습니다. 일주일에 21번이라고? 믿기지 않았죠. 첫 남편과는 한 달에 3~4번이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21번이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그릇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는데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양철순을 보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혜숙 씨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매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굴이 환했죠.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힘들다고 말할 수 있나? 참았어요.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친구 미숙 생각이 났어요. 전화해 볼까? 혼자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죠. 전화기를 들었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아, 나. 혜숙아,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만날 수 있을까? 응. 언제? 내일 가능해? 응. 카페에서 보자.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화요일이었죠. 미숙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미숙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는데 눈 밑 그늘이 더 짙어진 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손이 떨렸어요. 양철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요. 그래요? 누구? 미숙이요. 아, 좋은 친구분이시죠. 천천히 다녀와요. 네. 카페로 향했는데 버스 안에서 지난 주말이 떠올랐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지옥 같았던 이틀이었죠. 카페에 도착했어요. 미숙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혜숙아, 미숙아. 자리에 앉았는데 미숙이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야, 너 안색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은데? 그게 말을 꺼내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한 모금 마시고 용기를 냈죠. 미숙아, 응. 지난 주말이 정말 힘들었어. 주말? 왜? 무슨 일 있었어? 토요일이었어. 눈을 감으니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눈을 떴는데 양철순이 이미 깨어 있었고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주말이에요. 밝은 목소리였죠. 대답하기도 전에 저를 안았어요. 첫 번째였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식사를 마쳤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가왔죠. 여보, 아침에 했잖아요. 미안해요. 당신이 너무 좋아서. 두 번째였어요. 시계를 보니 11시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오후 3시쯤 양철순이 옆에 앉았죠. 혜숙 씨,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여보, 오늘 벌써 2번. 알아요. 그래도 3번째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8시쯤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양철순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혜숙 씨, 이리 와요. 설마, 오늘 벌써 3번. 마지막이에요. 4번째였죠.
밤 11시 침실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는데 양철순이 움직였습니다. 여보, 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오늘 벌써 4번이나 했어요. 알아요. 미안해요. 5번째였습니다. 일요일도 똑같았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5번 미숙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말 이틀 동안 10번이었어.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하루에 5번? 응. 커피 잔을 든 미숙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평일은? 3번. 평일 3번. 주말 5번? 응. 미숙이 입을 막았습니다. 말도 안 돼. 57세가? 나도 믿기지 않아. 혜수가,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면 계산을 시작했죠. 평일 5일에 하루 3번이면 15번. 주말 2일에 하루 5번이면 10번. 25번? 미숙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응, 일주일에 25번. 세상에. 힘들어. 정말 힘들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수가, 미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아니면, 미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뭐? 혹시, 이혼 이유가 그거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번이나 이혼했다며? 응. 이유를 모른다고 했잖아. 응. 혜수가, 미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앞에 2 아내도 똑같이 당한 거 아닐까? 설마, 평일 3번, 주말 5번. 이걸 감당 못해서 떠난 거 아닐까? 미숙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2번이나 한 거야? 감당을 못해서? 나는 3번째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혜수가 말해야 해. 솔직하게. 그래도 이러다 너 쓰러져. 봐, 안색이 얼마나 안 좋은데. 어떻게 말해? 솔직하게 말해. 힘들다고. 미숙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어? 모르겠어. 조사해봐. 이혼 이유가 정말 그거였는지. 어떻게? 집에 뭔가 있을 거야. 서류나 뭐든. 그런 거 찾는 건 너 살려고 그러는 거야. 미숙의 목소리가 강했어요. 알았어. 고개를 끄덕였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미숙이 말했어요.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고마워, 미숙아. 포옹을 나눴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미숙 말이 맞을까? 앞에 2 아내도 이 이유로 떠난 걸까? 확인해 봐야 하나? 불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양철순이 없었죠. 다녀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는데 테이블 위에 메모가 있었어요. 산책 다녀올게요. 저녁에 봐요. 혼자였습니다. 지금이야. 미숙의 말이 떠올랐죠. 조사해봐. 집에 뭔가 있을 거야. 침실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는데 양철순의 옷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양말, 속옷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봤죠. 카페 등록증, 통장, 보험 서류, 맨 밑에 노란 봉투가 있었어요. 이건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죠. 서류가 나왔어요. 이혼 조정 서류였습니다. 1번째 아내, 2번째 아내, 2장이 있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요구로 인한 정신적 고통, 손이 떨렸어요.
두 번째 서류도 받습니다. 과도한 부부관계 요구로 정상적인 생활 불가능.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정말이었어. 미숙 말이 맞았어. 앞에 두 아내도 이 이유로 떠난 거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세 번째야. 앞에 두 명도 떠났어. 나도 떠나야 하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요. 양철순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서둘러 서랍에 밀어 넣었는데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따끔했어요.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맺혔죠. 휴지로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네, 다녀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렸는데 최대한 평온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양철순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땀에 젖은 셔츠가 등에 붙어 있었고 운동화 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산책 어땠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단풍이 예쁘더라고요. 밝은 얼굴이었죠.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저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었을까.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보글보글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찻잔을 꺼내는데 손이 떨려서 찻잔이 부딪혔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죠. 괜찮으세요? 양철순이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차를 내려 소파로 가져왔는데 따뜻한 김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찻잔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고 차 표면에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철순 씨. 네. 양철순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서랍을 봤어요. 찻잔을 쥔 양철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죠.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양철순이 고개를 떨궜는데 목덜미가 붉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요. 두 장 다요. 양철순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철순이 찻잔을 내려놓았는데 받침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격 차이라고 하셨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양철순이 얼굴을 들었는데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눈시울이 젖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도 두 번째 부인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한숨이 길게 나왔어요. 알고 있었구나. 왜 떠났는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참으려고 했어요. 정말 노력했어요. 하지만 조절이 안 됐어요. 양철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쥐었다 놨다 반복했죠. 당신한테도 말하려고 했어요. 결혼 전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당신마저 떠날까 봐요. 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외로웠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7세 남자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뜨거운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입술에 닿았습니다. 짠맛이 났죠. 어떻게 해야 하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떠나실 거예요? 양철순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도 두 번째 부인도 다 떠났어요. 당신도 그러실 거죠?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떠날까? 혼자 돌아가면 또 빈집이에요. 텅 빈 식탁, 혼자 먹는 밥,
조용한 밤. 하지만 이대로는 몸이 버티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 양철순을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가슴이 저려왔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양철순의 손을 잡았는데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죠. 떠나지 않을게요. 양철순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제가 힘들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함께 방법을 찾아요. 손을 꽉 잡았어요. 앞에 두 분은 그냥 떠나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대화하고 싶어요. 양철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목이 메어 있었어요. 대화도 없이 떠났어요. 그래서 더 외로웠어요.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노을이 사라지고 밤이 오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일은 하루 2번, 주말은 3번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양철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력할게요. 정말 노력할게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피곤하거나 아프면요.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손을 맞잡았습니다. 온기가 전해졌어요. 서로를 안아줬는데 양철순의 등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죠.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실로 들어갔는데 긴장됐어요. 오늘은 어떨까? 양철순이 먼저 누웠습니다. 저도 누웠어요. 불을 껐는데 어둠이 방을 채웠습니다. 침대 스프링이 삐걱 소리를 냈죠. 양철순이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어요. 손만 잡고 자요. 눈물이 났습니다. 손을 꽉 잡았어요. 손바닥이 땀에 젖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손만 잡고 잤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깊은 잠이었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양철순이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죠. 이게 진짜 사랑일까?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눈 밑 그늘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3개월 전과는 달랐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어요. 양철순이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면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죠. 잘 잤어요? 뒤에서 안아주는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네, 잘 잤어요. 돌아보니 양철순이 웃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급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옹이었죠. 밥 먹어요. 네.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뜨거운 찌개, 아삭한 김치. 함께 먹는 식사가 행복했어요. 오늘 카페 가시죠? 네. 오후에 손님 예약이 있어요. 다녀오세요. 저는 집 정리할게요. 고마워요. 양철순이 손을 잡아줬는데 부드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며 지난 3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양철순도 참기 힘들어했고 저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죠. 평일에는 대부분 하루 1번이나 2번이었어요. 주말에도 2~3번 정도였습니다.
가끔 5번 하는 날도 있었지만 제가 괜찮을 때만 그랬죠. 미안해요. 오늘은 좀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양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푹 쉬어요. 그리고 정말 그냥 안아만 주고 잤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쾌했죠.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노란 개나리가 울타리를 따라 피어 있었고 하얀 목련도 봉오리를 터뜨렸습니다. 예뻤어요. 혼자 보기 아까운 풍경이네. 양철순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함께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후였습니다. 빨래를 널며 햇살을 느꼈어요. 따뜻한 볕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축축한 옷에서 빨래 비누 향이 났죠. 빨래 집게로 하나씩 집어걸며 생각했어요. 앞에 두 아내는 왜 떠났을까? 대화 없이 그냥 떠났다고 했죠.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너무 힘들었을까? 나라고 안 힘들었을까? 사실 지금도 가끔 힘들었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대화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이해가 있었죠. 그게 차이였어요. 빨래를 다 널고 들어왔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수야. 아들이었어요. 응, 민수야.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올래? 네. 엄마 얼굴 보고 싶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와라. 맛있는 거 해줄게. 네. 토요일 점심 때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들이 온다. 양철순에게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양철순이 돌아왔는데 피곤해 보였습니다. 힘드셨어요? 좀 바빴어요. 손님이 많았거든요. 씻고 오세요. 저녁 차릴게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을 차렸는데 김치찌개와 두부구이, 시금치나물을 올렸습니다. 양철순이 나와 앉았어요. 맛있겠는데요? 많이 드세요.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이번 주말에 온대요. 그래요? 좋네요. 철순 씨는 뭐 좋아하세요? 갈비찜 어때요? 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나란히 앉아 있는데 편안했습니다. 양철순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무게가 느껴졌죠. 피곤하세요? 좀요. 푹 쉬어요.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한참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양철순이 제 손을 잡았어요. 혜숙 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떠나지 않아줘서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노력해줘서요. 힘들지 않으세요? 가끔요.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요? 네. 당신이 노력하는 거 알아요. 양철순의 손이 떨렸어요. 앞에 두 분은 이해 안 해줬어요. 그냥 떠났죠.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같이 방법을 찾았잖아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혜숙 씨.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은 그냥 안고만 잤어요.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갈비를 준비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갈비를 삶았는데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고기 삶는 냄새가 부엌을 채웠죠.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민수였어요. 문을 열었는데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지. 거실로 들어오며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양철순이 나와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식탁에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우와, 맛있겠다. 민수가 눈을 빛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얘기, 친구 얘기, 일상 얘기들이었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엔 늘 외로워 보이셨는데, 지금은 달라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뭐가요? 이해해줘서.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민수가 떠나고 저녁이 됐어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양철순이 뒤에서 안아줬어요. 좋은 아들이에요. 네. 제 자랑이에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네. 돌아서서 양철순을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당신이 세 번째 부인이에요.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인이에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해줘서 고마워요. 다른 선택이요? 떠나지 않고 남아준 선택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고마워요. 노력해줘서요.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려 마당에 쌓였습니다. 봄이 다시 왔죠. 거울을 봤는데 주름은 늘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56세가 됐어요. 마당에 나가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나무 아래 선이 꽃잎이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부드러운 감촉이었죠. 양철순이 카페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어머, 꽃을. 당신 좋아할 것 같아서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꽃을 바다 코에 대니 향기가 퍼졌어요. 달콤했습니다. 고마워요. 1년이에요. 우리 결혼한 지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꽃을 화병에 꽂으며 지난 1년을 떠올렸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루 3번, 주말 5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했고, 노력했고, 이해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평일에는 하루 1~2번, 주말에는 2~3번 정도. 가끔 전혀 안 하는 날도 있었어요. 제가 피곤하면 양철수는 그냥 안아만 줬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 같았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보글보글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함께 먹는 밥이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양철순이 말했어요. 산책 갈까요? 좋아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벚꽃길을 걸으며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머리에 내려앉았고 발밑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죠. 행복해요, 혜숙 씨. 저도요. 처음엔 당신도 떠날 줄 알았어요. 앞에 두 분처럼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달랐잖아요. 네. 정말 달랐어요. 양철순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대화해줘서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노력해줘서요. 당신은 제 3번째 부인이에요.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인이에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네. 하루 몇 번 하느냐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느냐가 중요했어요. 맞아요. 앞에 두 분은 이해 안 해줬어요. 당신은 이해해줬죠.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눈처럼 날렸죠. 아름다웠어요. 혜숙 씨, 네. 늙어서도 같이 있어요. 당연하죠. 혼자 보내지 마세요. 안 보낼게요.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벚꽃 아래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예쁘네요. 혼자 보기 아까워요. 이젠 혼자 아니잖아요. 네. 당신이 있으니까요. 손을 잡고 노을을 봤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밤이 됐어요. 침실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양철순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잘 자요. 네, 잘 자요. 그날 밤도 손만 잡고 잤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었죠. 이렇게 손잡고 있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해였어요. 횟수가 아니라 마음이었죠. 55세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했어요. 세 번째 부인이지만 마지막 부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은은한 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평화로웠죠.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늦은 나이의 사랑.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이해와 대화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함께 노력하면 됐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